AI 교육혁명, AI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좀 더 좋게 바꿔보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저희가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AI란 도구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겠죠. 저희가 먼저 선택한 도구는 구글 AI 스튜디오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들을 모아놓은 스튜디오인데 정말 좋아요. 무료면서 기능도 거의 챗GPT를 버금가는 수준이면서도 또 많은 토큰 용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AI 스튜디오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구글 크롬을 구글 웹브라우저를 키시고 구글 AI 스튜디오를 치면 요 화면이 나오고요. 구글 AI 스튜디오를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갑니다. 여러분은 아직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뜨실 거예요. 로그인이 이미 가입을 하신 분은 구글 AI 스튜디오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가입이 안 된 분은 이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처음 뜨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직 한 번도 처음 가입하신 분은 먼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여기 보면 Enable Save라고 돼 있죠. 얘를 먼저 클릭하세요. 얘를 클릭하면은 그 계정으로 다시 되면은 클릭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부터는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하는 모든 채팅이 구글 드라이브에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전부 로그 저장이 됩니다.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 자동으로 전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모두 여기에 클릭하셔서 이렇게 History No Prompt Yet 화면이 뜨면은 이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채팅은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써봐야겠죠. 써보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New Chat Prompt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 화면이 다시 나오고요. 자, 여기서 먼저 처음으로 한번 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걸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걸어볼게요. 아이에게 너무 화를 냈어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라고 얘한테 명령해 볼게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죠.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 화를 내서 미안해. 엄마 아빠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어. 그 다음에는 아이 마음을 공감해주자. 내가 속상했지? 엄마 아빠도 후회해. 그 다음에 안아주기. 따뜻하게 안아주면 안정감을 주세요. 네 번째는 함께 시간 보내기.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하고 관계 회복. 이 아이가 아직은 이제 어릴 때 쓸 수 있겠네요. 중학교만 돼도 안아주려고 그러면 도망가겠죠. 자, 다섯 번째. 재발 방지 약속. 앞으로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잘 써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이 가능하고요. 근데 너무 좀 짧죠? 좀 더 길게 한번 써달라고 해볼게요. 너무 짧은데 조금 더 길게 작성해줘 라고 하고, 근데 얘가 챗 GPT는 그냥 엔터만 쳐도 바로 이 입력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컨트롤 엔터 또는 맥을 쓰실 경우에는 커맨드 엔터를 눌러야 얘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글을 다 쓰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클릭해서 한 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또는 커맨드 엔터를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버튼을 눌러도 되죠. 자, 좀 길게 써달라 그랬더니 얘가 또 너무 길죠. 이건 또 너무 기니까는 이거 좀 더 짧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다시 또 더 짧게 해줘라고 할 필요 없이 아까 쓰신 명령어에서 너무 짧은데 조금 길게 작성해줘라는 이 부분을 내서 이 펜을 누르면 다시 이걸 에디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라고 하지 말고 2배 더 길게 써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별 표시 모양을 다시 클릭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얘를 해줍니다.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처음 거보다는 조금 더 긴 한 2배 정도로 길을 이렇게 딱 써뒀죠.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내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내가 봐야겠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이 글에서 요 땡땡땡 세 개로 가셔서요. 카피 텍스트를 누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구글 문서로나 그런 데 간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렇게 또 명확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우리 애를 이렇게 내가 다음부터는 혹시 잘못해서 화를 내면 이렇게 해서 아이랑 화해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뭐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 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걸 작성한 다음에 이거 우리 아내한테도 한번 나눠줘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쉐어 프롬프트를 누르면은 지금 이 파일이 구글의 하나의 파일로 저장돼 있거든요. 이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내 이름을 이렇게 친 다음에 하시면은 공유가 되는 거죠. 완료하고 이렇게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썼는데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냥 그러려면은 이거 다시 삭제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시 딜리트 하면은 삭제가 돼요. 삭제. 요 딜리트 있는 기능이 있는 그 인공지능 모델들이 별로 없거든요. 얘는 그런 그 기능 UI, UX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쓸 수가 있고 또 이거 쓴 거를 한꺼번에 전체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막 하다 보면은 내가 뭐 했는지 잊어먹거나 아니면 그냥 다 클리어 리셋하고 다시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위에 상단에 클리어 챗 누르면은 한 번에 썼던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이 기능도 완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자동으로 이제 다 세이브가 시간이 지나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지금 쓰는 기능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화면을 보면은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이렇게 바들이 두 개가 있죠. 창이요. 자, 요 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 채팅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했던 거대로 뭐 한 다음에 이 채트 말고 다른 채팅을 또 창을 열어보고 싶다. 그럼 얘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 창이 열려지고요. 이 스트림은 얘랑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인데 요거는 오늘 하진 않고 다음에 한번 더 해볼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요거는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지금은 좀 되게 약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히스토리에 들어가면은 그동안 얘랑 채팅했던 내용들이 쭉 로깅이 돼서 다 기억이 돼 있어요. 이게 다 그 채팅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얘랑 채팅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글 폴더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이 했던 모든 대화가 이 폴더에 모두 저장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완전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서 얘를 공유를 해주면 이 폴더를 공유해주면은 여러분의 뭐 자녀 또는 아내하고도 여기 있는 모든 로그를 공유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게 구글 AI 스튜디오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대화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의 이 구글 스튜디오를 공유를 받으면은 거기서 열어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한 걸 바로 열어가지고 대화가 잘 됐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 까지 좀 확인 드렸고요. 다시 이제 채팅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화면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화면에서는 딱 두 개만 알면은 돼요. temperature라는 건데 이 온도, 웬 온도인데 여기 써 있죠. creativity allowed in the response. 요거 이제 우리가 쓴 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답을 줄 때, 얘가 이제 답변을 줄 때 이 창조성, 창의력을 좀 조절해 주는 거예요. 0이면은 가장 낮은 거고 2면은 가장 높은 건데, 그럼 이거는 이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한번 요렇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0에서 0.2는 정확, 안정, 반복. 그러니까 얘가 좀 창의력을 좀 줄이고 약간 리지드하게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성이 중요한 작업, 번역, 요약, 코드 생성. 내가 어떤 자료를 주고 야 이거 요약해줘 할 때 그 자료에 있는 거 갖고 요약해주면 되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템퍼레처 구간을 막 1에서 2 기간으로 두면은 이 내용이 없는 걸 얘가 막 붙여요. 그러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번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0에서 0.1로 이렇게 낮춰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문서나 보고서 같은 경우도 약간 논리적이나 내용의 정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0.에서 0.4 정도. 그래서 0.4에서 6 정도 하면 정보 정돌과 약간의 창의성으로 좀 얘가 재밌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0.6에서 0.8은 약간 좀 더 창의성과 자연성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창의적인 작업인데 약간 품질이 좀 꼼꼼하게 그래도 정확한 거에 필요한 경우.
시나리오나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 쓰고요. 0.8에서 0.1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틀을 깨고 오류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렇지만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글쓰기가 필요할 경우에 0.8에서 1.0. 그 다음 1에서 2는 실험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사용하고 사실 기반 정보가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막 아주 창의적인 막 예술적인 작업, 어떤 팩트나 논리적인 어떤 그 무호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게 자유롭고 막 던지고 상상해야 되는 경우에 1에서 2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여러분 자녀가 또는 여러분이 약간 학습을 할 때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옆에 써봤는데 그냥 0.5 정도 하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0.0에서 0.2로 하면은 너무 약간 좀 건조한 느낌이 들고, 뭐 1로 해도 뭐 큰 차이나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1로 하면은 얘가 약간 너무 나대는 느낌이 좀 들고요. 0.5 정도 하면은 가장 좀 적절하게 약간 얘가 유머도 섞고 재밌게 대화할 수도 있으면서 큰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다? 이 템퍼레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0.5로 얘를 한번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요거죠. 예, 재민이 이 칸을 누르면은, 그리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에 플래시, 그 다음에 이미지, 라이트, 띵킹, 익스페리먼털 이렇게 6개가 나와요.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요 오른쪽에는 제미나이 2.5도 있죠. 예, 2.5 프리뷰, 그 다음에 프로 프리뷰가 있고 플래시 프리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제일 무난하게 쓰는 거는 2.0 플래시를 쓰면은 그냥 제일 무난합니다. 요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 엔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그냥 무난하게 얘랑 대화하고 학습할 때는 이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2.5를 쓸 때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훨씬 더 얘는 약간 추론 모델이에요. 그래서 좀 더 논리적인 엄밀함 또는 수학 문제 풀거나 과학 문제 풀거나 아니면 코드를 제대로 좀 생성할 때는 2.5를 쓰시면 좋아요. 2.5 플래시는 조금 더 추론 시간이 짧고요. 프로는 정말 제대로 하는데요. 지금 2.5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코딩을 거의 제일 잘 만들어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거나 과학 문제 코딩할 때는 2.5 프로 프리뷰를 쓰시면 돼요. 자, 우리는 무난하게 지금 2.0 플래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이 좀 세 개니까 복잡하잖아요. 요 왼쪽 하단은 화살표 누르고 요 오른쪽 위에 이 X표 누르면은 창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화면, 네, 그 다음에 약간 글자 크기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땡땡땡 눌러서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한 175 정도 화면 크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 펑션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바로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스라는 이 아이콘 있죠. 얘를 딱 클릭하면은 여기에 창이 하나가 살짝 열립니다. 그럼 얘는 뭘 하냐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자, 쉽고 재밌는 어투로 이야기해줘.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요 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에 대한 규칙을 요 바로 시스템 인스트럭션에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은 챗 프롬프트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저희는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고 할게요.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 칸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대화할 모든 대화의 규칙을 여기다 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는 MG 업투로 얘기해줘 라고 하고, 아까 했던 같은 요청을 얘한테 해볼게요. 아에게 화를 냈어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한다면, 에이고 맴짓, 애한테 화낸 썰 푼다. 핵심 요약. 예, 요렇게 얘가 해줍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재밌게 얘가 이걸 써주죠. 그쵸? 쿨하게 사과. 아까 흥분해서 미안. 엄마 아빠를 가끔 빡칠 때가 있어. 솔직하게 털어놓고 왜 그랬는지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지, 우리한테. 그 다음에 스킨십 오지게 꼭 안아주거나 간지럼 태우기, 손잡고 산책, 강 냅다 부비부비 하면서 막 녹여줘. 훨씬 약간 쿨하고 MZ스럽게 요청을 우리에게 하네요. 또 그리고 3번, 세 번째는 단둘이 데이트. 제일 좋아하는 간식 사주거나 공원 가서 신나게 놀아.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하는 거지. 네 번째는 칭찬 폭격. 우리 뭐 애칭 최고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 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꿀팁,
욱하는 마음 들 때 심호흡 크게 3번 하고 나는 젠틀스 이렇게 하면 먼저 이렇게 읽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좀 신나죠. 아이들이 학습할 때 이 NG 어투로 하게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아이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는 칸에서 전체 우리 대화의 규칙을 정해줄 수 있다. 요거를 조금 더 다른 규칙을 한번 줘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역할, 이제부터 너의 역할은 최고의 AI 튜터야.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 어떻게 할지 찾아줘. 요거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빼도 되겠죠. 자, 어쨌거나 시스템 인스트럭션에다가 너는 최고의 AI 튜터야 라는 거 하나 더 추가해 줬어요. 자, 그리고 전체를 다 클리어 한 다음에 다시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머 학부모님 우리 아이 학습 스타일 찾기 완전 핵꿀팁 알려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얘가 반말을 하네요. 예, 우리 아이 뭐 인싸력 분석하기, 오감 풀 가동, 학습 스타일 테스트, 맞춤형 학습 처방,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가 진행을 해줍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전체 과정을 얘한테 한번 규칙을 정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혼자 좋아하는 거 공부해? 아니면 왁자지껄 떠들면서 하는 거 좋아해? 자유로운 영혼이야? 아니면 스파르타 빡세게 하는 거 좋아해? 아니면 즉흥적 필받아 하는 거 좋아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답변. 근데 이거 하나 이거 다 한꺼번에 답변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얘한테 다시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대화는 한 번에 하나씩만 알려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대화 방법 한 번에 하나씩만 알려줘. 그리고 질문도 한 번에 한 개씩만. 이렇게 다시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줄 수 있죠. 자, 여기다 앞에 제가 이렇게 별표를 붙이는 거는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별이 딱 하나씩 있거나 땡땡이 있으면은 이 하나하나가 구분된 문장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쵸? 인식하기가 훨씬 더 명확하죠. 똑같습니다. 얘도 그렇게 써주면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해요. 자, 이렇게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준 다음에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딱 닫혀요. 그럼 보기가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전체 클리어를 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 찾아줘 라고 한번 요청할게요. 자, 그럼 어때요? 아까는 굉장히 길게 줬는데 이번에 한 줄만 딱 줬죠. 오호, 우리 학습 스타일 찾기 완전 중요하지. 근데 평소에 뭘 좋아해? 라고 몇 살인가 부터 물어요. 그럼 10살이고 오락하는 거 좋아해 라고 치면 10살에 오락 좋아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오락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비디오 게임, 보드 게임, 아니면 모브나 활동 등 놀이 같은 거 말이야. 이걸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보드 게임 정말 좋아해.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써주죠. 이렇게 쭉쭉쭉 써주고 또 어떤 스타일이 끌리는지 골라볼래. 시각 스타일이야? 청각 스타일이야? 몸으로 감각을 운동하는 스타일이야. 1번 시각, 그림이나 영상 보는 거 좋아해. 1번 두면은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애가 이제 그 센시티브한 친구니까 알록달록 뭐 예쁜 펜이나 마인드맵 같이 한눈에 돌아오는 직관적인 거, 영상 콘텐츠 같은 걸 하면 되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하나씩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또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에다가 여러분이 이 AI와 구글 AI 스튜디오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할 거는 다음 화부터는 자, 이 바로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정교하고 잘 줘서 아이하고 효과적인 학습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AI 교육 혁명, 대한민국 교육 인공지능으로 바꿔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